지금 차은우 씨 사태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강화도에 있는 작업지 따위가 세계적인 스타 차은우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럼 초점은 뭐야? 형태와 기본적인 구실조차도 안 만들어 놨으니 너는 200억, 이게 맞냐는 거지. 개인 소속사라는 게 너무 많아. 도덕적으로 착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게 당연히 똑똑한 절세 방법이라고 너무나 인지를 하고 계셔. 저희가 공교롭게도 대형 카페 그와 관련 상속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공교롭게 이제 올리는 타이밍이 맞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그 간극에서 오는 벌어지는 행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마침 또 차은우 씨 사태가 좀 터졌어요.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왜 이런 일은 자꾸 발생이 되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며,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취약하게끔 방치된 건 아닌지 그거를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이제 연예인 실드 쳐주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페 베이커리 상속 문제 때문에 그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너가 상속의 수단으로서 별로 가치 없다 그러지 않았냐? 실제로 해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일단 그 항목이 보였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본 카페들 중에 이거를 악용하려고 만든 카페가 사실은 별로 없어. 왜냐면 이걸 진짜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어차피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대형 카페를 잘 되게 해서 그 사업을 물려주려는 생각이면 이거에 어떻게 보면 의도에는 부합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대형 카페가 아니라 그냥 베이커리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고 그리고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만 평의 토지를 그 베이커리 카페용 법인에 같이 넣는 거야. 그리고서 이 법인은 베이커리를 하는 법인인 거야. 그리고서 이걸로 공제를 받으면 레시던스 물려준 토지의 가격이 상당해. 수백억에서 수천억 사이야. 그러면 카페 그거 한 몇십억 들여서 만들고 투자 한 몇십억 나고 10년 동안 운영하고 얘한테 결국 물려줄 12년 후 또는 17년 후 한 100억 날라가도 상속세로 난 애시당초에 한 300억 내야 되는데 그러면 200억은 남는 거잖아. 제한된 상속세 10%만 내면.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최악으로 악용을 하면 제가 말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카페는 제대로 굴러가? 안 굴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일이 없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거로 이제 잡겠다. 근데 뭘 잡는 줄 알아? 베이커리실이 없는데 베이커리라고 신고한 거 있는지 이런 걸 찾으시는 거야. 근데 법이라는 건 문항이 있는데 목적이 있어. 그러면 목적과 문항 중에서 사실 문항을 따라가거든. 이게 명료하니까. 근데 행정은 목적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베이커리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지금? 넌 베이커리 안 하고 로스터리 했네? 이 천일공로왕 너 로스터리 따위로 감히 가업을 상속하려 해? 베이커리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추징. 근데 얘는 아까 말한 온갖 재산과 사실은 이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이제 그 법인에다 다 넣어놓고 가업승계로 해가지고 물려주고서는 그리고서 이제 해당 기간 딱 7년이거든. 7년간 감찰하고 그 다음은 안 해. 네. 그러면 7년 지나자마자 문을 바로 닫는 애가 있어. 그런 애가 있으면 애가 문제야. 테라노사 같이 엄청 유명한 로스터인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국내 우리 한국을 커피로 정말 유명한 국가로 만들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서 로스터리를 계속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빵은 안 구웠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너의 베이커리가 아니야. 너의 베이커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법은 집행이 돼.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알아?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알아? 결국은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인이 활동하는 범위에 비해서 자산의 규모가 너무 비대하면 이거를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요. 안 해줘야 돼. 아니 카페 고작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인데 근데 카페가 땅이 5만 평이야? 말이 돼? 이거를 카페를 개인 자산을 뭘로? 법인 걸로 바꿔놨다고? 그랬을 때 이 2천만 원짜리 카페가 베이커리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실제로 이 목적성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이게 지금 차은우 씨 사태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문제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머니가 하는 게 뭐였어? 장업집이었다. 강화도에 있는 장업집 따위가 어디 세계적인 스타 차은우의 그거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럼 초점은 뭐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데였으면 삼성동이나 어디 여의도 같은 데다가 사무실 내놓고 격리 직원을 이렇게 한둘 붙여가지고 그리고 매니저 하나 붙여서 거기 소속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회사 돌려봤자 1년에 돈 한 1억이면 될걸? 그래서 차은우 활동한 게 몇 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4억, 5억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러면 이건 합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추징될 예상 금액이 200억인데 그럼 200억을 내야 되는 대신에 한 연에 1억씩 해서 5억 냈어. 5억 내서 이 사무실 만들고 거기를 소속사로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이건 합법이야.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결국 차은우 씨가 내야 되는 세금은 200억인데 5억 들여서 형태와 구실을 갖춰놨으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형태와 기본적인 구실조차도 안 만들어 놨으니 너는 200억 이게 맞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추징을 200억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해야 되는 행위도 이와 상관하는 가치에 있지 않으면 대형 카페랑 똑같은 거야. 카페와 베이커리를 만들었고 이게 어떤 사업의 법인에 소속이 돼 있으면은 그 법인이 단순히 뭐만 갖고 있으면 이용하지 않는 땅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법인의 소유로 그 땅의 재산을 전부 다 넘겨놓고 그래서 법인이 어떤 재화를 갖고 있는데 이 재화가 월 매출 2천 하는 카페의 재화로 땅 수만 평이 가당키나 하냐는 거야. 맞지 않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차은우 씨가 지금 추징당하는 금액이 200억이라는 거는 그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득 전환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법인은 19% 정도 냈거든. 차은우 씨 구간이면은 200억 이하였을 거야 이익이. 그러니까는 19% 정도 냈을 거고. 근데 개인 소득세는 10억 원 이상이니까 45%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남은 게 이제 26%잖아. 그럼 26%를 더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200억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법인으로 간 금액이 못해도 600억은 됐을 거야. 600억의 수익이 법인으로 갔어. 그러면 법인의 수익이 600억인데 근데 그 법인이 차은우 씨 개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일을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 너무 민감한 거라 개인 소속사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맞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야. 이거는 개인 소속사를 떠나서 더 많은 건 개인 법인이 맞냐는 거야. 더 넓게는. 개인 법인 중에 정말 전문화돼서 그래서 이제 법인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원래 개인은 법인을 만들고 시작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뭘로 시작하냐면 사업자로 시작.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개인 사업자에서 매출이 이제 월에 막 몇 억씩 되고 소득도 이제 꽤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세무사들이 뭘 제안해? 법인으로 돌리세요. 회계사나 대표님 법인 전환하세요.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들이 굳이 얘기하는 법인 전환하는 게 더 세율이 유리하다. 뭐라고 머릿속에 박혀있냐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되게 특별하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돌리는 행위를 할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면은 이거를 전환을 할까 아니면은 안 할까? 평범한 사람이면 난 한다고 생각해. 법인이라는 건 내가 아니잖아. 법인격체를 채우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법인격체를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조직화? 단체야. 개인들이 모이면 뭐 사단법인, 재산들이 모이면 재단법인, 영리재단법인을 만들자는 거잖아. 영리 목적의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 명의 돈들이 섞여서 하나의 회사를 이루어. 자본금이 여러 군데서 나와.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이 회사를 이후에 재산을 분할할 때 매달 나올 때마다 그거야. 개인한테 전부 다 개인 비율대로 계속 분할을 해줘야 돼? 아니지. 이 회사가 자체가 성장하고 다음으로 이제 닫기 위해서 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회사에 쌓이는 재산이 개인한테 가기 전에 그냥 회사에 머무를 수 있으려면 그럼 회사도 모여야 돼. 하나의 인격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체가 없는 인격체지만 법인격체라는 걸 만든 거야. 그런데 이게 내 개인 사업자란 말이야. 이름만 바꿨어. 예를 들어서 글로우 정수였어. 그런데 그냥 글로우 정수라는 개인 사업자 명에서 그냥 법인으로 전환됐단 말이야. 효과는 전혀 달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다른 줄 알아? 적응되는 세법이나 이런 게 싹 다 바뀌고 세법도 싹 바뀌는데 가장 큰
이제 차이는 법인격체가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내는 이유가 뭐야? 왜냐면 법인격체는 그 세금 내고 법인격체가 이 돈을 갖고 있잖아. 네. 이거를 결국은 그 법인격체의 뭐였던? 주주였던 주주. 법인격체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법인격체는 상속이 안 돼. 그러니까 법인격체가 법인격체한테 상속해주고 이런 건 없어.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인격체를 상속해주는 건 되는데 법인격체가 상속을 받거나 해주는 대상으로 되는 건 아닌 거야. 결국은 이 재산의 귀속이 언젠가는 누구한테 간다는 게 개인에게. 디폴트인 거야. 개인에게 가는 거야. 네. 개인에게 가야 되면 그러면 그때 뭐해? 소득세 네. 세금 다 낸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격체에 머무를 때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적게 내도 되는 거야. 결국은 개인한테 돌아갈 때 그때 세금을 낼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이런 가정을 한 거야. 집합이라고 했지만 꼭 2인 이상일 필요 없잖아. 사람들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인도 돼. 두 번째로 평생 외부의 투자를 받지 않고 개인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을 거라고 내가 확정하면 그러면 이 법인격체에서 내 돈을 빼나 네. 이 법인격체가 그냥 돈을 계속 들고 있으나 뭐 할 수 있어? 큰 차이가 없어. 없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개인사업자지. 그럼 왜 법인을 하느냐? 아까 말했잖아. 세금이 뭐라고 19%야. 개인은 똑같은 구간에서 45%인데 세금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야. 법인격체일 때와 내 개인일 때. 그럼 내가 이 법인격체 명의로 부동산을 사.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사.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배하는 법인이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과 내 개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과 사용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원래는 달라야 돼. 네. 이 법인격체는 뭐 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인격체가 갖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재산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 개인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들. 이런 법인격체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대부분 절세를 목적으로 이제 법인을 만드신 분들이 왜 만드냐면 개인 경비를 뭐 하려고? 법인의 비용 처리하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면 그런 나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무 많은데? 네. 유정수 너는 달랐느냐? 저는 법인을 만들자마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으로 법인을 들고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법인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단독 법인이었던 적이 거의 없어. 단독일 때 뭐였겠어? 개인 사업자였어.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이 근로서울이었는데 그때는 개인 사업자니까 당연히 지분도 내가 낸 거야. 그런데 개인 사업자 근로서울에서 뭘로 바뀌었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다른 투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지분을 투자 안 받고 나 혼자 할래. 그리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그러면 내가 비용 처리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한 번도 안 했을까? 나는 했을 것 같은데. 구조가 못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나는 못했던 거지. 근데 나는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은 뭐냐면 개인의 양심에게 맡겨놓은 거야. 세무서에서 봐. 이거는 인정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뭐 하려고? 최대한 인정받으려고. 받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뭐야 지금 차은우 스태미너를 위해 장어 해먹이면 그것도 업무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논란의 지경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팬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게 뭐에 맡겨져서야? 양심에 맡겨져서야. 개인 사업자도 비용 처리할 수 있지 않냐? 맞는데 개인 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어쨌든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돈을 정말 잘 버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그러면은 뭐 한다? 45%를 낸다. 근데 법인은 최고 세율이 거의 1000억대 구간 이상으로 수익이 났을 경우에가 25%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12%에서 19% 사이를 내죠. 그럼 그 법인 왜 갖고 있어? 투자도 안 받을 건데. 내 개인인데. 그래서 차은우 씨의 소속사로부터 수백억을 가져간 그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차은우 씨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지금 귀결을 대기에 이 사태를 본 대부분의 연예인들이나 개인형 법인들은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그럼 서울에다 사무실 두고 그리고 나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세팅은 세팅은 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부도덕한 일인가? 아니면은 방조된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누궁을 비난하자는 거야? 너는 결국 차은우를 비난하는 거야? 아니면 이 제도를 비난하는 거야? 너도 몰라요. 근데 이상해. 지금 이 담론은 이상해. 그러니까 장어집에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느냐의 담론은 본질을 비껴 나간 거다. 왜냐면 그 본질을 그들이 말하는 게 본질이라면 그럼 차은우는 그거였다. 돈 한 2, 3억만 투자했으면 그러면은 본질에 맞게끔 세팅은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어머니가 뭐 스케줄 관리해주고 그리고 매니저가 운전해주고 그 두 사람만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으면 그러면 그들은 최소 600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명분이 되었던 것인가. 이 과정에서 이게 개인 사업자였잖아. 그러면 자 어머니가 스케줄을 봐줘. 근데 어머니한테 월급의 총합이 600억일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뭐가 다른 줄 알아? 어머니가 소득세를 네. 어마어마하게 내겠지. 네. 600억 주는 건 차은우 마음이야. 근데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최종 결과가 다 똑같아야 돼.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600억을 자 월급으로 줬어.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내가 공짜로 증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준 이 600억은 다 뭐 해야 돼? 어머니가 유리지갑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로 이거를 또 45%를 다 내셔야 돼. 어머니가 다시 45%를 내는 거라. 그리고 차은우 씨가 이거를 내가 내 돈으로 가져와서 45%를 내는 거야. 효과가 똑같지. 네. 얘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얘가 어머니가 세운 법인의 소속에 있어. 이 법인 사실 누구 건 거야? 원래 목적은 차은우 건 네. 거지. 그러면 차은우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산의 실질적인 쿠션 역할을 하는 법인을 하나를 만들어. 그 애가 뭐야? 황정음 씨야. 황정음 씨는 나는 진짜로 몰라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난 더 마음 너무 안타까워. 그것도 몰랐던 거야. 그거 황정음 씨가 아니 회사 돈인데 마음대로 빼가지고 근데 그거를 코인 사고 막 그래놓고 나중에 내 회사인데 왜 문제예요? 뭐 이랬잖아. 그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회사를 만들어. 누가 만들어 줬겠지. 뭐라고 황정음 씨 개인소득 처리하는 네네. 것보다 법인으로 만들면은 그럼 세금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누가 안 해? 그냥 바로 만들겠죠. 바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는 이 회사가 나야. 그 의식을 갖고 회사를 만드신 분들, 그 의식을 갖고 법인을 만드신 분이 너무 많아. 내 주변에도. 결국은 핵심은 뭐야? 개인소득세가 너무 많다. 뭐 더 많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어쨌든 사회에서 지금 정한 게 45%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 최고세율이. 그러면은 이 45%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을 어떠한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돼. 그래서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인 제도를 이용해서 개인이 100% 지배하는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법인을 그냥 개인의 사유물처럼 쓸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관치할 수 있는가. 애시장적으로 그래서 이게 맞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유정수 너는 개인 법인 없냐? 없어. 근로서울밖에 없어. 난 개인 사업자에다가 근로서울 만든 게 다야. 그리고 근로서울은 수많은 주주들이 있지. 직원들도 다 주주잖아. 네. 저희 회사는 거의 모든 직원이 다 주주랍니다. 주주신가요? 저 주주죠. 네, 여기 앞에 있는 분도 주주시고. 네, 회사 키우셔야 됩니다. 네, 회사 키워야 되죠. 주주가 너무 많아. 눈물 날것 같아. 주주 간담회를 열어 당장. 제가 만약에 그 표직을 물러나면 이제 그때 가서 만약에 내 개인 재산이 되게 많아. 그럼 그때 너는 개인형 법인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근데 지금 제도가 있는 한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만든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나도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연애 소득이 수십억 이상인 사람들은 무조건 반은 나라에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내는 세금을 3분의 1로 깎아준다는데 거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액수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럴 때 사실은 이제 단호하게 나는 개인의 소득이니까 개인이 그냥 모두 감당해서 수십억의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도덕적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경제적 교육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경제적 교육이 치열하게 돼 있기가 우리 사회가 힘들어. 이 주변에서 내가 사회로 나가서 내가 월급쟁일 땐 모르다가 내가 사업의 세계로 나오니까 진짜 회사여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을 하고 계셔. 규모가 너무 안 돼서 개인 사업일 때도 뭐 한다? 세율이 낮은 사람들은 굳이 법인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는데, 근데 이게 개인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40%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는 편이거든. 그래서 결국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비용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륙법에서 법인이라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되게 연원도 깊고 이게 어디서부터 탈세이냐, 아니 어디서부터는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이냐. 사회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번 재산은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회사에 정관을 만들고 그래서 법인은 신고를 하잖아. 근데 그 정관이라는 거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 자기 법인이어도 자기 법인 정관 못 외울걸? 외우긴커녕 그거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 너무 많을걸? 근데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법인은 진짜로 정관을 실행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내가 만약에 이 정관을 실행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고 내가 법인을 만든 거고 거기에 지금 재산을 축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일리걸이구나, 불법까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탈법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 인식을 한 번은 공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한 번 이루어져야 돼. 지금은 안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장어집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장어집이 아니었고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할 만한 회사였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다른 유튜버들 중에서 나와 같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를 봤는데, 조회수 높은 순으로 거의 봤는데, 변호사든 뭐 회계사든 다 전문가들이 뭐 목적성에만 부합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장어집인 것만 문제를 삼는데, 뭐 알게 뭐야. 장어집에서 한쪽에서 책상 보고 일을 봤더니, 그리고 그거지, 어머니가 거기서 차원을 잘 되라고 맨날 기도를 드리셨더니 다 그렇게 따지면 업무와 관련된 거겠지. 근데 결국 말하자는 건 그건 아니잖아. 다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 큰 재산을 버는 경우에 이 재산이 모아두고 바로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서 쿠션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제 생각엔 수백만 건. 이 경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게 맞는가? 이 법인의 존속 목적이 개인에게 직접 재산이 배달이 되면 그러면은 소득세 40% 이상을 내고, 그리고 법인에게 갔을 경우에는 19%밖에 내지 않고, 이 비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애시당초에 정관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이게 목적인 법인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좀 탈법이구나,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는가. 만약에 이루었다면 뭐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야 된다. 제가 아는 너무 많은 연예인도 사실은 만나보면 대부분 법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게 당연히 똑똑한 절세 방법이라고 너무나 인지를 하고 계셔. 너무 도덕적으로 착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절세해야죠 그러면서 너무나 그 방법을 당연한 듯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회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투자받으면 돼, 안 돼? 내 개인 재산이 거기다 묶여있는데 안 되지. 뭐 해야 돼? 개인 재산 다 빼야 되잖아. 법인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돈이나 부동산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 목적이 있고, 그 설립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재산만 법인에 있는 게 사실은 맞다. 그리고 이 제도를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지 않고 그냥 비슷한 행위만 했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라면, 나도 나중에 근로 대표 은퇴하면 그럼 나도 개인 법인 만들래. 다 그렇게 만드는데 왜 나는 못 만들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끝.